진로 연계 희망 과목을 골라 듣는 재미가 있는 학생 중심 학교 혁신 전남화순 농주고등학교에서 진로와 직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차 시까지 우리들은 자아 이해와 사회적 역량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뒀었습니다. 사회로 나가기 이전에 나를 개발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로 나가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제 2단원부터는 내가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최적화가 돼야 되고 어디에 적합한지를 준비하는 그런 단원이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1단원, 미래 직업과 그에 따르는 인재상을 탐색해 보는 시간입니다. 내가 미래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 교육 과정을 거쳐서 나가게 되는데 이 교육 과정에 최적화된 직업과 그 직업에 적합한 인재상을 통해서 내가 미래 사회에서 가장 최적화된 공동체적 사람으로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의 학습 목표는 크게 두 개입니다. 첫 번째, 미래 직업, 사회 변화에 따른 직업 세계를 알아보는 겁니다. 어떤 부분이 있냐면 세상은 순환합니다. 혹은 발전해 갈 거예요. 그런 세상 속에서 분명한 것은 지금 현재의 최고의 지위에 머물러 있는 직업이 여러분들이 사회로 진출하게 되는 미래 사회에도 과연 유망 직업군이 될 것이냐 아니면 그 당시에는 지금은 다소 사회 가치가 낮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사회에 진출하는 그 미래 사회 때 가장 최고가의 희소 가치가 되어 있는 직업을 가질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들도 행복할 거고 준비하고 있는 지금의 여러분들도 행복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는 거 그게 첫 번째 학습 목표고요. 두 번째, 그렇다면 그런 직업은 어떤 인재상을 요구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학습해 보는데 오늘 수업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한 영상은 미래 사회를 대비한 진로 레시피라는 영상입니다. 그 영상에 보면요. 과거처럼 단순히 수능만 잘 본다고 해서 대학을 가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해서 준비해서 간 대학이 결코 사회에서도 최고의 가치로서 평가를 받느냐? 그러지 않는 사회가 도래하고 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전까지는 단순히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시험을 잘 보면 좋은 학교를 가게 되었지만 이제는 그 좋은 학교가 좋은 직장까지 연결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그런 내용이 중점적으로 아마 전달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를 운영 중이고 25년이 되면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가 고교학점제에 전면 도입하게 되는데 왜 내가 구태여 능주고등학교를 지원해서 오게 되었으며 그리고 우리가 왜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로서 우수학교로 교육부에 지정이 되었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까지 자세하게 우리가 예견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관련 영상을 잘 시청을 하고요. 지금 오늘 올라와 있는 우리 진로와 직업 영상 수업을 마저 들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저작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어때요, 여러분들? 진로 레시피 영상 잘 봤나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현재, 우리가 보통적으로는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알아가고 미래를 대비했었는데 그 영상을 보면 우리가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아는 것보다는 미래를 사회를 이제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예견하는 것이 더 중요한 사회가 왔음을 어느 정도 인지하게 됐을 겁니다. 자,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미래 생활 모습 중에서 가장 인상적으로 봐줬던 부분은 어디였나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미래 사회에 적합한 인재상으로서 적절한 직업을 갖는데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직업 갖게 되는 채용 시장에서 방법론적인 부분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게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선생님이 03학번이고요. 2003년에 선생님은 대학을 갔고 선생님 친구에 관련된 부분들은 09년이나 2010년 정도에 취업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는 다 잘하는 슈퍼 플레이어가 굉장히 인정받는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영어도 잘해야 되고 컴퓨터도 잘해야 되고 학점도 좋아야 되면서 운동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말도 잘하고 심지어 잘생긴 호감형이면 훨씬 더 취업 시장에서 유리했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시험을 공채라고 하는 정기 채용이었고요. 어떤 내가 원하는 회사를 지원을 합니다. 그럼 그 지원해서 공채를 통해서 회사에서 합격을 하면 그 회사 내에서 인원이 필요한 부분으로 배치가 되는 그런 형태의 정기 채용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시장이 많이 바뀌었죠. 영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이제는
특정 업무의 능력자를 선발합니다. 더 이상 모든 걸 잘하는 슈퍼플레이어가 아닌 특정 분야에 특화돼 있고 다 잘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분야에 나에게 최적화된 부분을 잘하는 사람들을 뽑고 그 부분을 수시적으로 채용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더 이상 사람을 뽑아놓고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게 아니라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원을 뽑겠다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이렇게 되면요. 다 잘하는 사람들 공채로 뽑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뽑았다고 할지어도 적기적소에 배치를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거기에 전문 분야가 아닐 수가 있잖아요. 교육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 제도를 인턴 제도라고 하죠. 근데 적기적소에 배치하게 되면 인턴 제도를 최소화로 하면서 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기업은 추구하는 목적이 이윤극대화입니다. 인턴이라는 시간을 두면서까지 교육을 시키면서 비용은 계속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최소화되어야 되고 그런 목적에서 봤을 때 그런 취지에서 봤을 때 적기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당연히 취업 시장에서의 가장 바람직한 흐름으로서 정착이 되게 되겠죠. 두 번째입니다. 미래 생활 모습으로 인해서 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직업을 우리가 한번 예견해 보자고요. 선생님은 한번 고민해 봤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답을 한번 내려봤어요. 스마트 중개인이라는 직업을 내려봤습니다. 특정 업무의 전문가를 뽑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수요의 기업이 있을 거고요. 특정 업무에 지원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죠. 공급자가 되겠죠. 그 둘을 연결해 주는 기관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중개인이란 직업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이미지가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과거까지는. 하지만 미래는 굉장히 유망한 직업군이 되지 않을까. 최적화된 기업에 최적화된 인재를 뽑아주는 물론 지금도 있습니다. 헤드헌터란 직업인데요. 앞으로는 이 스마트한 헤드헌터 모든 것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적기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인재상이 성공하지 않을까 싶어요. 당연히 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 있는 통계 직렬 굉장히 강해지겠고요. 그 통계 업무를 최적화되어 있으면서 언제든지 모델링화할 수 있는 중개인 직업이 최고의 직업으로 인정받지 않을까 선생님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미래 생활 모습으로 인해서 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직업은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요. 이왕 고민을 할 때도요. 그냥 하지 마시고 나의 진로 직업에 적합한 분야로 생각이 멈췄겠고 아니면 내가 잘하는 특기나 내가 하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 그 분야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미래를 준비하는데 수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미래의 직업 세계는 어떻게 변합니까? 자, 선생님은 크게 전체적으로 변화의 흐름을 보는 거시적으로 한번 봐봤고요. 혹은 어떤 분야에 어떻게 변하는 게 맞는지 미시적으로 한번 봐봤습니다. 이 부분은 선생님의 개인적인 사견이고요. 선생님이 예견해본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기준해서 어느 정도의 흐름에 맞춰서 제시되는 것이지 반드시 완벽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거시적과 미시적으로 봐보면서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옳을까? 이렇게 보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는 점 확인하면서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거시적으로 봤을 때 정보통신 기술이 굉장히 발달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생활 방식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선생님 때는 영상을 보려면 영상 매체가 있는 곳으로 갔어야 했고 그 영상 매체는 집이나 혹은 PC방 같은 곳에서만 가능했어요. 인터넷이. 지금은 유비쿼터스 시대가 와서 어디서든지 편하게 볼 수 있었고 지금 생각해 보면 되게 아이러니한 게요. 여러분들 나이 때, 선생님이 여러분들 나이 때, 여러분이 내가 크면 그 당시에 선생님은 2000년대 초반에 대학을 고등학교를 다녔었는데 그 당시에 저희 선생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너네가 대학을 가고 졸업을 하고 나면 아마 모든 사람이 휴대폰만한 사이즈로 컴퓨터가 있을 거야. 그걸 가지고 다닐 거야. 우린 그때 콧방귀 꼈었거든요. 말도 안 된다.
집에 있는 저렇게 큰 컴퓨터가 있는데 저걸 어떻게 그렇게 가볍게 가지고 다니냐. 그리고 그 당시에 노트북이 막 활성화되고 있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노트북도 있는데 저거보다 더 작은 컴퓨터가 어떻게 생깁니까? 말도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 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지금은 전혀 다르죠. 이와 같이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 생활 방식도 완전히 바뀌게 되고요. 선생님은 출장을 자주 다니는 편인데 지금 선생님은 웬만한 업무는 거의 핸드폰으로 보고 구태여 문서 작업을 해야 될 경우에만 노트북을 사용하게 되는, 분명히 내가 어렸을 때 학창 시절에 생각했던 거와 주와 부의 관계가 많이 바뀌었던 이런 모습들이 보여줄 수 있게 되고요. 또 이런 온라인의 발전으로 인해서 가장 달라진 부분은 선생님이 봤을 때 지식 산업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어떤 정보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냥 그 분야의 전문가가 이야기하면 그게 곧 진실이라고 믿었어요. 근데 지금은 온라인 서비스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디서든지 사용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어떤 사실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고 옳은지 인터넷 검색이란 걸 통해서 바로바로 알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시장에서 보다 고부가 가치를 더 추구하고 있는 자들이 우위가 되게 되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발전하게 되는 그런 사회가 이루어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식 산업도 많이 발달하게 됐고요. 많은 사람들이 사회로 진출하다 보니까 저출산이 일어났고요. 의료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고령화도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모든 사회의 변화에 의해서 더 이상 일만 단면적으로 단기적으로 발전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모두가 다 행복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발전 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바뀌어가면서 그러면 우리 직업 세계는 어떻게 바뀌었느냐? 직업 세계의 환경 자체가 변한 겁니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AI, 일단 VR, AR, IoT, 코딩, 3D 프린터, 항공우주산업, 바이오 산업 등 현재는 지금 보이는 것 같이 과학기술의 주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발전해 가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선생님 과학적으로 가야 됩니까? 또 그건 아니라는 걸 많이 알고 있겠죠. 이렇게 변화하는데 이게 생활 속으로 들어다 보니까 인문사회랑 또 합해져야 되고, 그래서 요즘은 인문과학이라는 용어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은 또 신기한 게 뭐냐면 꼭 과거에 선생님 때는 이런 걸 대학으로 전공을 해서요. 학문으로서 이 부분을 학습을 해야지. 그다음에 내가 그 분야에 학위가 있어야지만 인정을 받았지만 지금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그거는 아주 별거이죠. 그냥 그 능력에 특화돼 있고 잘하고 그걸 잘 휘두를 수 있는 기술이 가지고 있다면 우린 전문가로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내가 생각했던 시장하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시장이 분명히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장은 미래 사회의 희소 취업 시장이 될 수도 있겠고 혹은 사회 가치 시장이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 부모님들이 겪었던 시대하고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시대는 분명히 다릅니다. 과거에 여러분도 이렇게 만약에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이 왔을까 생각도 못 했었겠죠. 하지만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 마냥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온라인 계약이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이 수업을 두고 있잖아요. 세상이 많이 바뀌었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산업이 와야 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로 무엇이 있느냐? 하나씩 더 자세히 확인해 봅시다. 자, 처음에 볼 것은 가상현실, VR입니다. 컴퓨터 그래픽 기술 등을 이용해서 현실이 아닌 환경을 실제처럼 느끼게 하는 기술. 2달 전쯤에 쌤이 너를 만나다라는 MBC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 프로그램에 보면 아이를 잃은 엄마가 그 아이의 과거 추억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서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데 MBC하고 그다음에 과학기술센터에서 협업해서 그 딸을 가상현실 통해서 만나게 해주죠. 그래서 그 가상현실 통해서 엄마가 아이한테 미안한 부분들을 전달을 하고 또 이 가상 프레임을 통해서 아이가 엄마로부터 무게의 짐을 좀 덜어주면서부터 그 엄마가 다시 사회로 복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영상을 선생님 본 적이 있거든요. 현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컴퓨터 기술을 통해서 현실화하게 느껴서 그 사람의 어떤 감정이나 그 사람의 삶의 무게도 많이 줄여주고 혹은 이와는 별건으로 많은 가상현실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 하지 않고서도 어떤 걸 준비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많이 느꼈을 수 있죠. 가상현실 굉장히 유망한 직업군인 것은 여러분도 넣기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AR이라고 하는 증강현실이에요. 우리가 피카츄라는 게임이 이 AR을 통해서 하잖아요. 여기는 지금 현재의 현실 배경을 통해서 3D 혹은 3차원 이미지를 넣어서
하나의 영상으로 보여주는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특히 게임 산업 같은 경우가 여기서 많이 실제로 많이 느끼고 또 굉장히 유망 직종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생님이 직업군 검색을 하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활용을 했었습니다. 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었습니다.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쪽 분야가 더 앞으로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물 인터넷입니다. 사물의 센서를 부착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인터넷 주고받는 기술이나 그런 환경들. 여러분들 핸드폰에 보시면 뭐 빅스비나 시리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IoT 기술 뭐 웬만한 통신사 업체랑 다 연결해서 되고 있는 부분들. 무궁무진하죠. 정말 무궁무진하더라고요. 특히 선생님이 기억이 나는 게 최근에 나온 자동차 같은 경우는 테슬라라고 하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 사물 인터넷과 지금 나와 있는 증강현실을 합쳐가지고 모든 운전을 출발부터 끝까지 핸들을 잡고 운전하지 않는 오토파일럿이라는 기술력도 나오고 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발전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사회로 나오게 됐을 때, 사회로 진출하게 됐을 때는 더 많은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그리고 사물 인터넷들이 발전이 되고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해서 이런 분야에 투입이 된다면 훨씬 더 고부가가치 직업군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뭐 인공지능 사업들, AI 많이 있겠죠. 로봇 산업도 있겠고요. 항공 산업, 3D 산업, 그리고 인문학으로도 오히려 돌아와서 뭐 인문학에 관련된 여러 산업들 앞으로 아직 우리가 예견할 수 없는 산업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선생님 앞에서 제시한 내용들은 지금 현재 예견이 된 부분들만 전달했던 부분이고 예견되지 않은 부분도 굉장히 많죠. 심리학 쪽 분야도 인문학 쪽에서는 굉장히 전도 유망한 직업군이다라고 하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을 만큼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정보 검색력 그리고 여러분이 얼마나 능력 있는 정보를 수집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준비할 수 있는 미래 사회에 대한 예견을 볼 수 있는 그렇죠. 환경도 굉장히 많아질 것이라고 추정해 봅니다. 자, 여튼 이런 미래 사회가 도입을 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그 직업 사회로서 인재가 되려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한대요. 첫 번째, 자,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하죠. 지금 웬만한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인과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다 로봇이 대체화를 통해서 해결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인간이 해야 되는 부분들은 그렇게 예견이 불가능한 문제들, 과거에 일어나지 않았었던 문제들, 그리고 창의력이 필요로 하는 문제들, 그리고 협업해야지 가능한 문제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2015년 개정교육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사소통 역량이나 혹은 공동체 역량이 얼마나 높은지가 여러분들의 인재로서의 가치라고 보고 있고, 그런 내용들, 또 뭐 창의적 역량, 그다음에 심미적 역량 이런 부분들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역량으로 보고 있죠. 과거에는 단순히 지식 정보 처리만 잘하면 됐어요. 즉 성적만 잘 나오면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까 말했던 거와 같이 쌤이 차라리 나열을 해드리면 자기관리 역량, 자기관리 이해 역량이라고 하는데 나를 얼마나 잘 알고 내가 얼마나 시간 관리를 잘하느냐. 두 번째 지식 정보 처리, 내가 얼마나 많은 내용을 잘 받아들이느냐. 세 번째 창의적, 네 번째 심미적, 다섯 번째 의사소통, 여섯 번째 공동체 역량까지 해서 내가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잘 갖춰졌는지가 여러분들 대입에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량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여러분들 선배들까지는 여러분들 형 누나들까지는 단순히 지식 정보 처리만 높으면 돼서 몇 등급이냐가 중요했다면 여러분들 때부터는 이제 그런 부분보다는 얼마나 협업했고 얼마나 창의적이었으며 얼마나 자기 관리를 잘했는지가 중요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고교학점제 선도학교여서요. 2학년이 올라가면 탐구교과랑 그다음에 교양교과를 선택합니다. 예체능 교과랑요. 그 3학년이 되면 전 교과를 선택하게 되는데 단순히 선택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제 곧 배우게 됩니다. 선택과 교과에는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교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일반 선택 교과 같은 경우는 성적이 나오게 되고 산출이 되는데 진로 선택 교과 같은 경우는 성적이 산출이 되지 않고 성취도 내가 얼마나 잘 성취했는지만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교과를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이 성적이 나오고 안 나오고도 결정이 되고 여러분이 어떤 교과를 결정했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이 성적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대입해야 되는지도 다 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 진로와 직업 시간과 담임선생님과의 많은 상담 그리고 진로 혹은 교육과정부 선생님들과의 상담을 통해서 차근차근히 여러분의 선택 교과를 맞춰가게 될 거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거쳐가면서 준비해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정 분야에 전문성 있는 인재가 돼야 돼요. 이제 다 잘하는 건 의미가 없죠.
축구 잘하고 공부 잘하고 이런 건 전혀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필요로 하는 분야에 그 분야에만 최고가 되면 돼요. 사람이 여러 군데 일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분야만 잘하시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과거처럼 반에서 몇 등, 전교에서 몇 등, 선생님은 정말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아마 많은 선생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하는 부분을 특화시켜서 그 부분에 최적화된 업무로, 최적화된 직업으로 준비해 가는 것이, 그리고 최적화된 대학으로 진출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선생님도 잘 안 되는 부분이고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인데, 업무를 진행하면서 다소 이루어질 수 있는, 예견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 문제들이 있는데 그걸 얼마나 융통성 있게 해결하느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여러분이 갖춰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자기 개발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필수입니다. 이유가 뭐냐? 우리 선생님 때랑 다르게 여러분 때는 더 사회가 빨리 변화하겠죠. 더 빠른 속도로 하루하루가 달라지겠고, 심지어는 매 시간 또한 매 분 달라질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어떤 업무에 대해서 전문성이 갖췄다고 해서 그 전문성을 계속 갖추는 게 아닌데, 사회는 변하는데 여러분이 변하지 않으면, 그렇죠, 또 한번 낙오되고 도태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인재로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굉장히 잘 돼 있다고 쌤이 들었거든요.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는 주말 같은 경우나 주 4일제를 한다고 해요. 그럼 주 4일제를 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만 일하네, 금토일 쉬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금토일은 자기 개발하는 시간입니다. 쉬는 시간이 아니고요. 그래서 자기 개발을 통해서 앞으로 변할 사회에 대비하는 시간으로서, 어떤 사회가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다만 우리는 어차피 세상이 발전해 갈 것이고, 그 발전해 가는 사회에 있어서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속적이고 주기적으로 자기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틀림없다라는 점 꼭 인지하고 있길 바랍니다. 미래 사회는요, 더 이상 전체 1등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 잘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다 잘하는 사람보다는 특정 분야의 최고가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볼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해 봅니다. 오늘의 수술학습 과제는요, 미래 직업 탐색기입니다. 온라인을 적극으로 활용하세요. DBPR라고 하는 어떤 논문을 검색하는 기관도 있고,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보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읽는 것보다. 그래서 유튜브를 많이 활용합니다. 여튼 여러분들이 수집을 하는 자료를 분석을 해 보시고요. 가장 활용 가치가 높은 미래 가치가 무엇이고 미래 직업이 무엇인지 한번 조사해 봅시다. 그리고 그런 조사해 놓은 그 미래 직업을 가지고요, 평소 자기가 좋아했던 직업이나 혹은 진로가 있어요. 그러면 그 미래 직업, 미래 사회에 적합할 수 있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한번 설계해 보도록 합시다. 쉽게 말하면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편집자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영상 편집자. 영상을 굉장히 편집을 잘하고 싶은데 잘 못합니다. 서툴고요. 아마 여러분보다 더 미진하고 미숙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한테 배워야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혹시 현장에 나오고 학교에 등교하게 되면 선생님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여러분이 온라인 교사가, 웹 영상 편집 교사가 될 수도 있고 선생님이 영상 편집 학생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선생님이 봤을 때, 아하, 앞으로 이 사회는 얼마나 재밌는 흥미있는 주제로 영상을 만드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 내가 잘하는 부분은 무엇이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무엇이기 때문에 그런 영상 편집자로서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걸 준비해 보자는 겁니다. 이른바 선생님이 미래 직업 탐색기라고 지었고요. 결국 중요한 부분은 미래 사회가 어떻게 바뀔지 내가 예견을 해보고, 그래서 내가 그 미래 사회에 적합하게 직업군을 찾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을 바꿔야 되고 어떤 부분을 맞춰야 되는지 설계를 해보는 것, 이게 바로 미래 직업 탐색기라고 하는 숙제, 과제입니다. 지금까지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진로와 직업 교과 제1차시였고요. 여기는요, 진로 연계 희망 과목을 골라듣는 재미가 있는 학생 중심 학교 혁신 전남하순 둥주고등학교였습니다. 저는 정선호고였고요. TV에도 나왔었네요. KBC입니다. 감사합니다.